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 이번 강의는 사장, 조상 설비 및 전력 원선도를 내용을 이제 학습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 학습한 내용을 자주 나오는 문제들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1장, 2장,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풀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4장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조금 떠올려 보자면은 조상 설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특히 동기조상기와 이 전력용 콘덴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죠.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하는 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전력 원선도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역률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역률이 낮으면 나쁩니다. 그럼 왜 나쁜가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죠? 바로 전력 손실 증가입니다. 자, 이거 역률이 낮을 때입니다, 여러분. 역률이 낮을 때, 현저히 저하되었을 때, 지금 문제에서처럼 전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왜 증가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분의 P제곱 R로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전력 손실 자체로 봤을 때 이 역률의 제곱이 어떻습니까? 반비례하죠. 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역률이 감소하게 되면 전력 손실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전력 손실도 증가하고 전, 압, 강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것은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서 정의를 내렸었는데, 여러분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탄젠트 세타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분모가 감소하면 증가하잖아요. 전체 값은. 이것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 강하가 증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은 거죠. 전압 강하는 적을수록 좋은데. 자, 세 번째 측면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역률이 낮으면 그만큼 더 전기, 할증이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공급 방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자, 해당되지 않는 거 어떤 거죠? 1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유효 전력의 증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유효 전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감소해야 됩니다. 변압기 용량이 일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부하의 역률을 개선할 경우, 이번에는 반대로 역률을 올렸대요. 상승시켰대요. 자, 배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그럼 우리 동일하게 몇 가지를 적어볼 건데, 그럼 역률을 올렸을 때 어떤 것이 좋아지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역률을 상승시켰을 때를 가정해보고, 자, 첫 번째 전력 손실 2번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자, 기존에 적었던 우리 공식 V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P제곱 R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전력 손실과 역률과의 관계만 보면은 역률이 증가하면 전력 손실은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압, 강하 또한 어때요? 감소하게 되죠. 전압 강하도 감소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우리 기존에 1번 문제에서 봤을 때 유효전력 증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상전력이죠. 우리가 피상전력이 일정할 때, 자, 예를 들어 PA가 있고요. 여기에 역률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유효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피상전력의 역률 곱하면 유효전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압기 용량이 일정하다라고 볼게요. 이거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와 P와의 관계만 보면은 코사인 세타를 개선하게 되면 유효전력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같은 변압기 용량이더라도 역률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 유효전력, 즉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의 세 번째 효과로는 이렇게 여유분 증가로 꼽을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전기 요금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역률이 높으니까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은 전기 요금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률 개선의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전력 손실의 경감 감소 같은 말이죠. 설비 용량 여유분 증가 맞고요. 전압 강화 줄어들고요. 근데 네 번째 보시면 고주파 제거가 있는데 이 고주파 제거는 역률을 개선한다고 해서 고주파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3000kW 역률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변전소에서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도 있지만 알기 쉽게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각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세타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직각이기 때문에 가로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빗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유효전력을 나타냅니다. 유효전력. 유효전력이 얼마래요? 3000kW래요. 그럼 3000kW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무효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무효전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Q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역률을 이제 개선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는 건 뭡니까? 무효전력을 경감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무효전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얼만큼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를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QC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줄여줬으니까 그러면 전체 피상전력 또한 감소하게 되고 대신에 유효전력은 일정해야겠죠. 부하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피상전력 감소해야 되고 그때 각도 여기를 세타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자, 이 부분이 뭐예요? 개선 후의 무효전력 Q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QC라고 하는 건 뭡니까? Q1 마이너스 Q2죠. 그러면은 무효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무효전력은 Q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적어보면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요. P에다가 탄젠트 개선 전에 각도 세타1 마이너스 개선 후 탄젠트 세타 2를 해주면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결국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효전력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단위가 킬로와트라고 했을 때 3000이라고 했고요. 괄호 열고 탄젠트 세타 1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존 역률이 얼마였어요? 80%였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0.8분의 사인 세타 얼마예요? 0.6이 되고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선 후가 얼마래요? 9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9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1-0.9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약 797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약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3번 800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력용 콘덴서의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전력용 콘덴서는 유효 성분이 없습니다. 유효 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의 그 벡터적인 합이 피상 전력이잖아요. 근데 전력용 콘덴서는 유효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단위를 피상 전력의 단위인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효 전력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바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따라 그 단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4번 보시면 역률 0.8, 지상 480kW 부하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고자 할 때 콘덴서 220kVA를 설치하면 역률은 몇 %로 올라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응용해서 개선 후에 역률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선 후에 역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적의 삼각형을 또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무적의 삼각형.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유효전력 변화 있나요? 지금 480kW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480kW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전력용 콘덴서를 얼마를 설치했어요? 220kVA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서 이 정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전력용 콘덴서 220kVA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무효전력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존의 무효전력 값은 어떻게 돼요? Q라고 하는 것은 480에다가 탄젠트 세타니까 세타1 0.8분의 0.6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360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흰색, 여기 하얀색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총 길이가 360이라는 거예요. 360. 그러면은 전력용 콘덴서를 220을 설치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이제 역률에서 개선 후에 역률로 갈 때 요 무효 전력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40이 되는 거죠. 그쵸? 360에서 220을 빼니까 140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개선 후에 이 빨간색 빗변 있죠? 여기가 이제 개선 후에 피상전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피상전력을 어떻게 구하나요? PA'이라고 했을 때 피상전력은 루트 480의 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14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래야지 우리가 개선 후에 피상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설치했을 때 역률은 몇 %로 개선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우리 역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코사인 세타2라고 할게요. 개선 후니까. 세타2라고 하는 거는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 PA' 자리에 어떤 걸 집어넣는 거예요?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쓴 요 식을 적어놓으면 되죠. 480제곱 더하기 140의 제곱 분의 얼마예요? 유효전력 480을 해주게 되면 이거 얼마로 나옵니까? 0.96이 나오죠.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100%를 해주게 되면은 9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자, 이것처럼 전력용 콘덴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수식으로만 암기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유도한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무적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저 삼각형을 그려서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좀 풀이하시는 데 도움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그림을 통해 전력용 콘덴서는 꼭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번 볼게요. 제5구조파 전류의 억제를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용량이 6%, 12%, 18%, 2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제5구조파 전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주파수의 몇 배입니까? 5배죠. 그러니까 주파수의 5배가 되어야 제5구조파로 불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렬 리액터,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기입하는. 근데 직렬 리액터의 주 역할이 뭐예요? 제3상에서. 3상에서 제5구조파 제거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5구조파 전류 억제를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오메가 L이라는 용량이 있어요. 직렬 리액터의 용량. 그런데 이 오메가는 뭐죠? 2파이F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써볼게요, 여러분. 오메가 L이 있고, 자, 이거의 공진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
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 여기는 유도 리액턴스, 여기는 용량 리액턴스가 되겠죠. 여기 전력용 콘덴서에. 자, 그런데 뭐예요? 오메가는 결국에 2파이 F잖아요. 2파이 FL. 여기는 뭐예요? 2파이 F C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파수가 몇 배라고요, 지금? 5구조파는 5배라고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 뭐가 돼요? 5. 여기도 곱하기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유도 리액턴스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 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가 넘어가면 여기 2파이 FL이라고 하는 것은 25분의 1 곱하기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2파이 FL이 결국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여기가 25분의 1, 여기는 용량 리액턴스 X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유도 리액턴스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 몇 배예요? 25분의 1이면 소수로 표현하면은 0.04가 됩니다. 0.04.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보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보다 0.04, 즉 4%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주어서 실제로는 5에서 6% 정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서 보시면 6, 12, 18, 24가 있을 때 올바른 답은 몇 번이에요? 5에서 6인데 6%밖에 없으니까 1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볼게요.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류 리액터,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액터는 4가지가 있죠. 직렬 리액터, 소호 리액터, 한류 리액터, 또 뭐 있어요? 분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또는 병렬 리액터라고도 하죠. 자, 한번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볼까요? 한류 리액터와 직렬 리액터와 소호 리액터와 분로 리액터를 적겠습니다. 분로는 이제 병렬 리액터라고도 해요. 션트 리액터. 그러면 한류 리액터부터 역할을 한번 적어볼까요? 한류 리액터는 역할하면은 바로 전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전류를 제한하냐면 단락 전류를 제한해요.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차단기 앞에 직렬로 연결을 해서 리액턴스 값으로 단락 전류를 제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직렬 리액터는 3상에서 보통,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냥 3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3상에서 제5고주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상에서는 제3고주파를 제거하는 게 이 직렬 리액터의 역할이에요. 근데 3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슨 권선이 있습니까? 델타 권선이 있죠. 그러니까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델타 결선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제3고주파를 순환시켜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렬 리액터는 제3고주파가 아니라 제5고주파 제거하는 역할을 3상에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는 뭡니까? 삼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과 이제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줄여요?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키죠. 제한. 뭐 지락 전류 소호라고 쓸게요. 소호. 그래서 소호 리액터가 되는 것이죠.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분로 리액터는 어떤 현상을 방지합니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렬, 소호, 분로 리액터의 역할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0.01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 길이 173.2km, 선간전압 60kV, 주파수 60Hz인 삼상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결국에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충전 전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쵸? 근데 그때 그 식이 뭐였어요, 여러분? 용량 리액턴스 분의 대지전압 2로서 여기서 XC는 뭡니까? 오메가 C분의 1이죠.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오메가 C 2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 C의 단위가 뭡니까? 페럿이에요. 페럿. 그런데 문제 보시면은
정전 용량이 어떻게 주어졌죠? 단위 길이당 마이크로페럿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길이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충전 전류의 기본 단위가 페럿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가 되려면 이 페럿으로 바꿔주기 위해 여기에 마이크로페럿이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같이 곱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길이 L도 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2파이, 오메가는 2파이 F죠? 근데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으면 60Hz라고 했습니다.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정전 용량 뭐예요? 0.01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 꼭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도 같이 곱해줘야겠죠. 길이는 173.2km라고 했고 전압은 여기가 이제 대지전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선간전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간전압은 대지전압으로 이제 바꿔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만 볼트를 뭘로 나눠줘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겠죠. 삼상에서 대지 전압은 무조건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2.6A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되셨어요? 우리 충전전류 공식도 이 수치만 바꿔서 응용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상설비의 특징을 비교한 문제인데요. 8번 볼게요. 자,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시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충전이라고 하는 건 시송전, 시충전. 우리 차 시운전은 뭐죠? 처음 이제 시험 운전하는 게 시운전이잖아요. 자, 시충전도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충전이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가 있을 때 이 동기조상기는 어때요? 가능해요. 근데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반대로 뒤집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력 손실이 작다 크다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기조상기의 전력 손실이 전력용 콘덴서의 전력 손실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고. 자, 3번 무효전력 조정이 계단적 연속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했을 때 전력용 콘덴서는 이 전압을 조정하는 형태가 단계적이에요. 또는 계단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요. 전압 조정하는 형태가 연속적이에요. 마치 우리 V곡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라디오 볼륨을 켰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무효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능력이 여기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전력용 콘덴서는 C성분, 즉 진상 무효전력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무효전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비교하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 이론 때 배웠던 그 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직렬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선로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덕터가 있고, 자, 이쪽에 좀 비워놓고 이쪽에 부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전단측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는 유도 리액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직렬로 어떤 것을 삽입한다고요? 바로 직렬 콘덴서를 삽입한다고요. 이렇게. 자,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면 콘덴서기 때문에 용량 리액턴스 XC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XC가 있으면 XL과 어때요? 서로 상쇄되겠죠.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태한 정도를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용량 리액턴스를 추가해주게 되면은 이 둘이 상쇄됨으로써 전체 리액턴스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태한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역류 개선하는 거는 이 직렬 콘덴서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전력용 콘덴서 또는 병렬 콘덴서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보시면 수전단의 전압 강화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직렬 콘덴서의 대표적인 목적이 보면은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 또는 줄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약간 1번과 4번이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9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전력 원선도가 뭐죠? 송수전단이 1대1로 대응을 하고 정전압 송전 방식일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림, 원선도 두 개가 있었죠. 송전단 원, 수전단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선도로 나타내는 것이 전력 원선도가 되겠는데요. 야,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구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곰곰이 짚어보시면은 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1번, 어떤 것이 있었나요? 송수전, 그러니까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상차각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전력 손실을 알 수 있었죠. 선로의 손실. 그리고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송전 효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전단 측의 역류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상 설비의 용량을 알 수가 있고요. 조상 용량. 자, 일곱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꼽을 수 있죠. 사실 7가지가 아닌 게 지금 유효, 무효, 피상 합쳐놔서 이 정도지, 만약에 이걸 다 낱개로 분리를 해놨으면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하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죠? 과도 안정 극한 전력. 보시면은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코로나 손실이죠. 그렇죠. 코로나 손실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수전단 전력원 방정식이 PR의 제곱 더하기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5만, 요 숫자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5만이라고 하는 건 500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계통에서 조상 설비가 없다는 거는 무효전력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은 단, 부하는 무유도성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PR의 제곱 더하기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500의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원의 방정식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게 전력 원선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문에서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조상 설비가 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상 설비가 없다는 거니까 이 무효 전력을 조정하지 않겠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즉 정전압 송전을 하려면 원주 상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력원의 방정식의 값을 만족하는 유효 전력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 PR의 제곱 플러스 여기 얼마예요? 400의 제곱 얼마입니까? 500의 제곱이 되죠. 자, 이거 여러분 암산 혹시 되십니까? 조금 자주 본 숫자이긴 한데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떠올리면은 P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PR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300이 나와요. 300.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상 설비 없이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Q에다가 0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부하 전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직선 OL은, 여러분 OL이 어딥니까? OL 여기죠. OL이잖아요. 자, 이게 뭐래요? 지상역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C점은 원선도의 중심점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1번 볼까요? A점은 이론상의 극한 수전 전력을 나타낸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수전원이에요. 지금 전력 원선도에서 수전원이란 말입니다. 자, 이 A점이 원주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에 가장 최대 받을 수 있는 극한 수전 전력이 A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점은 부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B점 보시면 여기에요. 자, 여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하 직선 OL과 수전 원의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의 유효 전력이죠. B가. 그쵸? 여기 세로축은 지상 무효 전력이 되겠고요. 여기는 유효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B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과 원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 설비 없이 정전압 송전이 가능한 그런 수전 전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라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G점은 전압 조정을 위해서 진상 부효 전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G점 여기잖아요. 근데 부하 직선이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계통의 무효 전력은 이 수전 원인데 지금 부하의 무효 전력은 얼만큼입니까? 요 정도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원의 원주상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전력 원선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경감시켜주는 어떠한 조상 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상 부효 전력과 여긴 진상이니까 지금 오히려 지상을 줄여줘야 되죠. 줄여주는 건 뭐죠? 바로 전력용 콘덴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동기 조상기에 무슨 여자? 과여자. 그러니까 C로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고, 그럼 반대로 보시면은 자, 여기 부하 직선이 이 부분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부분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자, 이 차이만큼 지금 부하의 무효 전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통의 무효 전력이 이만큼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페란티 현상은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진상 성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L을 더 증가시켜줘야 돼요. 왜냐? 원주상에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조상 설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로 리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불로 리액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자, 동기 조상기에 무슨 여자? 부족 여자. 즉 L로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점은 4번 보시면 F점은 전력이 0이므로 유효 전력 0은 맞아요.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유효 전력은 0인 지점이지만 지금 무효 전력이 OF만큼 있기 때문에 역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12번은 4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 이어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습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해서 마찬가지로 부하 직선이 있고요.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일 때인가? 자, 여기가 부하 직선일 때 우리가 조상 설비가 없다라는 거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11번 문제에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11번 문제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조상 설비가 필요가 없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주상에 위치하는 요 점과 부하 직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유효 전력 100kW가 바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100kW일 때가 되는 겁니다.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100kW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상 설비 및 전력 원선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을 또 토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재밌지 않나요? 특히 어느 게 제일 재밌냐고 저 개인적으로 꼽냐면 저는 전력용 콘덴서인 것 같아요. 전력용 콘덴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재미도 있고 거기서 좀 계산해 나아가는 그런 보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재미없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13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